오늘 공부할 기업은 우주 인프라 기업으로 알려진 레드와이어입니다. 레드와이어 주가는 최근 1년 동안 40% 하락했으며 12월 23일 기준 8.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4억 달러로 미국 기업치고 작은 편에 속합니다. 레드와이어는 위성 인프라 및 무인 항공 시스템 등 우주 및 국방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먼저 회사 역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사모펀드 AE 인더스트리얼 파트너즈가 에드콜 스페이스와 딥스페이스 시스템을 합병해 레드와이어를 설립했습니다. 설립되자마자 여러 우주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웠습니다. 2020년에는 우주 3D 프린팅 기술을 보유한 메이드 인 스페이스, 태양광 패널 제조 업체인 로코르, 그리고 페이로드 발사 기술 업체인 로드패스를 인수했습니다. 2021년에도 기업 인수를 이어나갔습니다. 디지털 엔지니어링 업체인 오크만 에어로스페이스와 롤라웃 태양전지 업체인 디플로이어블 스페이스 시스템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티커는 RDW이고 당시 기업 가치는 6억 2천만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2025년 1월에는 드론 제조사 엣지 오토노미를 인수했습니다. CEO는 피터 칸니토입니다. 그는 올해 52세이고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금융학 학사를 취득했고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밟았습니다. 미국 해병대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레드와이어에 합류하기 전 부주 알렌 해밀턴에서 소프트웨어 팀 리더로 근무했고 EOIR 테크놀로지와 폴라리스 알파에서 각각 CEO로 활약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레드와이어를 설립한 AE 인더스트리얼 파트너즈의 운영 파트너로 재직 중이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레드와이어를 이끌고 있습니다. 레드와이어 사업은 차세대 우주선, 대형 우주 인프라, 미세 중력 개발, 실전 검증된 무인 항공 시스템, 그리고 센서 및 페이로드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세대 우주선 사업입니다. 초저궤도 또는 VLEO에서 운영되는 2가지 우주선 플랫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은 세브레스앗입니다. 공기 흡입식 엔진을 선택사항으로 넣을 수 있으며 수명이 최대 7년으로 긴 편입니다. 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 다르파의 오터 프로그램에 채택되었습니다. 참고로 오터 프로그램은 세계 최초로 공기 흡입식 우주선을 개발하는 미션입니다. 두 번째 플랫폼은 팬텀입니다. 세브레스앗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며 수명이 5년 정도 됩니다. 벨기에에서 제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우주 인프라 사업입니다. 핵심 제품은 ROSA 또는 롤아웃 태양전지판입니다. ROSA 또는 로사는 줄자처럼 말려있는 상태로 발사된 후 우주에서 스스로 펼쳐집니다. 기존의 딱딱한 패널보다 부피와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발사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세 중력 환경에서의 개발 사업입니다. 미세 중력 환경은 지구의 중력이 미치는 물리적 제약이 거의 없어 지구보다 더 순수하고 구조적으로 완벽한 결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드와이어는 우주에서 약물 결정을 생성하는 핵심 장치인 필박스를 총 42개 운용 중이며 총 35개 분자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전 검증된 무인 항공 시스템 사업입니다. 올해 1월에 엣지 오토노미를 인수하며 드론 사업의 역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대표 제품은 스토커와 펭귄입니다. 우선 스토커는 18시간 이상의 채공이 가능하며 소음이 적어 정찰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펭귄은 24시간 이상의 장기 채공이 가능하며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규모로 사용된 모델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사업은 센서 및 페이로드 사업입니다. 대표 제품은 안테나와 태양 센서 등이 있고 엣지 오토노미를 인수하면서 옥토퍼스 짐벌이 추가되었습니다. 옥토퍼스 짐벌은 정밀 감시 및 정찰을 가능케 하는 핵심 센서 시스템입니다. 연도별 실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일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번도 난 적이 없고 마이너스 폭이 점점 줄어드나 했지만 2024년에 다시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EPS와 EBITDA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폭이 점점 줄어들다가 작년에 적자 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주가는 얼마일까요? 9명의 애널리스트 중 6명이 매수 의견, 1명이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12개월 뒤 평균 목표 주가는 11.8달러이고 현재 가격보다 약 50% 높은 수치입니다. 레드와이어 주주는 누가 있을까요? 2025년 4월에 공개된 공시자료에 의하면 레드와이어를 설립한 사모펀드 AE 파트너스가 보통주 44%와 우선주 37.5%를 보유해 총 43%의 의결권을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또 다른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이 보통주 20%와 우선주 62.5%를 보유해 20.4%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CEO인 피터 칸리토는 약 60만 주, 그러니까 1% 미만의 지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자료가 벌써 8개월 전에 나온 거라서 현재는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의하면 유통 물량의 77%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여전히 레드와이어를 설립한 AE 인더스트리얼 파트너즈로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해 총 55%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보이시나요? 베인캐피탈이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올해 9월과 10월, 베인캐피탈은 레드와이어의 모든 지분을 매각하고 엑시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에 여러 차례의 내부자 매수가 있었는데요. CEO 피터 칸리토는 11월에 총 4만 주를 주당 6.1달러에 취득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석 부사장인 에론 퍼치도 2만 2천 주를 주당 5.5달러에 취득했고, 최고 재무 책임자인 크리스 에드먼즈도 5,500주를 주당 5.4달러에 매수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 실적인 2025년 3분기 실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사업 부문별 성과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세대 우주선 관련해 유럽 우주국의 VLEO 스킴셋 미션의 주 계약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스킴셋 미션은 초저궤도에서 고해상도 지구 관측을 수행하는 미션입니다. 또 허니웰과 QKD셋 또는 양자키 분배 위성 관련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QKD 군집 위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주 인프라 사업의 경우 엑시엄 스페이스의 상업용 우주정거장에 탑재될 로사윙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세중력 개발 사업의 경우 이번 3분기에만 14개의 필박스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추가 발사했습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퀨 등과 협력해 18개의 분자를 연구하게 됩니다. 무인항공 시스템 사업의 경우 스토커가 미 육군 장거리 정찰 프로그램의 시제품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에 200대 이상의 펭귄 드론과 400개 이상의 옥토퍼스 짐벌을 공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드캣 홀딩스의 블랙 위도우 드론과 스토커를 통합할 수 있게 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총 매출은 1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이 중 4,950만 달러는 엣지 오토노미를 인수함으로써 추가되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1,68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매출 총이익률은 16%를 기록해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습니다. 영업손실은 4,18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무려 234%나 증가했습니다. 인수한 엣지 오토노미의 판관비가 3,140만 달러인 점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순손실은 4,11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96% 증가했습니다. 올해 6월에 JP모건으로부터 9천만 달러 신규 대출을 받아 이자 비용으로만 63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0만 달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EPS는 마이너스 0.29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0.08달러 증가했습니다. 적자폭은 늘어났지만 발행 주식 수가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레드와이어 같은 인프라 기업은 당장의 매출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계약이 남아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수치가 바로 북투빌 레이시오와 수주잔고입니다. 북투빌 레이시오는 특정 기간 동안 수주한 금액을 같은 기간 동안 기록한 매출로 나눈 비율입니다. 즉, 이 수치가 1보다 크면 현재 매출보다 더 많은 신규 계약을 따내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3분기 북투빌 레이시오는 1.25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분기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거의 2배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수주잔고입니다. 이것은 고객과 정식 계약은 체결했지만 아직 작업을 완료하지 않아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대기 물량입니다. 2025년 3분기 수주잔고는 3억 5,600만 달러로 최근 5분기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엣지 오토노미를 인수하면서 수주잔고가 7,600만 달러 추가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3분기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총 자산은 14억 5천만 달러이고 그중 유동자산은 2억 1천만 달러입니다. 9개월 만에 자산이 5배 가까이 늘었는데 엣지 오토노미를 인수하면서 영업권이 8억 달러, 무형자산이 3억 5천만 달러로 급증한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총 부채는 4억 1천만 달러이고 그중 유동부채는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장기대출이 1억 8천만 달러 있으며 이것에 대한 유이자율은 11에서 13%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9개월 전에는 자본 잠식 상태였지만 엣지 오토노미를 인수하면서 주식을 더 발행한 결과 현재 총 자본은 9억 3천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7만 주 이상의 전환 우선주가 있고 이것의 가치는 1억 달러를 조금 넘습니다. 유동 비율은 141%이고
전환 우선주를 자본에 합산했을 경우 부채 비율은 40%입니다. 재무 구조가 건강한 편에 속합니다. 이제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영업활동에서는 1억 4천만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투자활동에서는 1억 7천만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엣지 오토노미 같은 기업 인수에만 1억 5천만 달러 이상이 사용되었고 그 밖에 유형자산 취득에 1,100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3억 3천만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주로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9개월 동안 순현금 흐름은 플러스 500만 달러이고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400만 달러입니다. 한편 2025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어닝콜 때만 해도 연간 매출 범위를 3억 8,500만 달러에서 4억 4,500만 달러 사이로 제시했지만 미국 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여러 주문들이 내년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2025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 범위는 3억 2천만 달러에서 3억 4천만 달러 사이가 되겠습니다. 또 장기적인 자금 조달 관점에서 조만간 유상증자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회사는 2.5억 달러 규모의 ATM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주가 7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주가 희석률은 18% 정도 됩니다. 어닝콜 후 경영진과 애널리스트 간의 Q&A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2025년 가이던스를 하향했는데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또 이것이 2026년 사업 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미국 육군의 장거리 정찰 드론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올해 말 생산을 예상했지만 정부 셧다운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2025년도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분기 생산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이미 많은 투자를 해놓은 상태였고 이 상태에서 수주가 연기되어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므로 2026년은 2025년보다 눈에 띄게 개선된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5대 핵심 사업 분야 중 현재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미 육군 해병대 및 특수작전사령부를 대상으로 한 무인항공 시스템 수주가 최우선순위입니다. 또 V-LEO 관련 차세대 우주선 사업도 대규모 수주가 기대됩니다. 최근 제럴드 아이작만이 나사 국장으로 지명되었는데 상업용 저궤도 목적지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집행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비용 절감 프로세스가 완료되었나요? 연간 비용 절감 목표치는 얼마인가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엣지 오토노미 같이 대규모 인수를 한 후에는 전체 구조를 검토할 기회가 생깁니다.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1,000만 달러의 런레이트 비용 절감을 약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매출 성장이 수익성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며 자유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레드와이어가 우주와 드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인투이티브 머신스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최근 우주 섹터가 엄청 핫합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에 따른 우주 섹터 자체 재평가는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 행정명령에 서명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잠잠하긴 하지만 반년 전에 서명한 드론 관련 행정명령을 생각하면 미국 드론 사업도 고성장이 기대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 전쟁 및 국방 영역에서 드론의 쓰임새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레드와이어가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레드와이어는 북미에 19개, 유럽에 4개의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기업 및 국가로부터 계약을 따내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3분기 어닝콜 후 발표된 4개의 계약을 살펴보면 3개가 유럽, 1개가 미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면 크로아티아 국경 수비대에 무인항공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탈리아 유로링크 시스템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무인항공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 다르파로부터 4,400만 달러 규모의 오터미션 2단계 계약을 수주해냈으며 유럽 우주항공 기업 TEC의 우주선에 탑재될 도킹 시스템 2기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계약은 수천만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이제 반대로 투자 리스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우주 산업이 제대로 개화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는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실제로 우주 산업은 작은 에러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섬세한 산업입니다. 일례로 스페이스X의 로켓 재사용 기술이 지금은 많이 성숙했지만 여기까지 오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십 년의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레드와이어를 포함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더 짧은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큰 실패를 겪는 순간이 올 것이고 주식을 매수한다면 그렇게 조정이 오는 타이밍에 매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노스페이스도 기대감 덕분에 최근 2주 동안 주가가 2배 넘게 올랐는데 오늘 오전에 발사가 실패하자 바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리스크는 레드와이어의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라는 점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천년만년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빨리 키워서 비싸게 파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의 물량을 직접 던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업의 통째로 매각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매각 방식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 주주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은 주가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대 주주였던 베인캐피탈이 레드와이어 지분을 매각할 때 주가가 급락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상 레드와이어에 대한 기업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